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특컴 신실장입니다. 뭐 4월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날씨가 급 더워져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켜고 이렇게 움직일 때가 이제 있는 점인데요. 적응이 좀 안 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로를 이렇게 좀 쬐던 기억이 나는데. 네, 날씨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와서 오늘은 저희 원특컴 주력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 송출을 위한 원컴 방송용 게이밍 컴퓨터 사양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틀그라운드는 물론이거니와 스팀에서 최신 고사양 게임들을 쾌적하게 플레이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고성능 원컴 방송용 컴퓨터로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미 방송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면서 이 스펙에 대한 갈증 때문에 좀 더 빠른 게임 플레이와 쾌적한 게임 방송 송출 환경을 위한 추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컴 방송, 즉 PC를 한 대만 활용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결국 방송 송출과 게임 플레이를 한 대의 컴퓨터에서 모두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파츠 본연의 성능 자체가 당연히 좀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방송 PC의 경우에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본체 사양도 중요하지만 뭐 부속 기자재 중에 웹캠이라든가 마이크, 오인팩, 캡처 카드 등 뭐 그런 방송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크게 좌우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보니까 구입 시에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이 전체 샵 단화와 부품가 합계와 세팅 및 조립 공임을 모두 포함하여 총 384만원으로 구성된 견적 사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격은 보다 할인된 금액을 좀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여기서 부탁드리고 이어서 갈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해당 영상의 설명란 아래에 주소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딱 10대만 한정 수량으로 조립 세팅을 포함해서 375만원 카드 및 현금 동일 가격으로 진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프로페셔널한 BJ님을 위한 고성능 방송용 사양 구성이 어떻게 하여 드렸는지 각각 파츠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프로세서입니다. 8 플러스 8 총 16개의 물리코어와 최대 5.2GHz의 클럭 속도를 가지고 있는 12세대 엘더레이크 끝판왕 CPU 인텔 i9 12900K 모델입니다. 자, 이 CPU의 경우엔 방송 송출이라는 과정이 없이 단순하게 게임 플레이만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적과 게임 말고는 뭐 현재 시점에 12세대 i5 등급의 CPU만 사용을 해도 웬만큼 플레이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독 방송용 PC에서만 이렇게 높은 사양의 CPU를 사용하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송을 송출할 때에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코딩을 거쳐서 방송 플랫폼의 서버로 전송이 되고 최종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내지게 되는데 이 작업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CPU 프로세서에서 상당히 당연히 많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등급의 CPU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게임만 플레이할 때도 CPU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방송 송출, 스트리밍 업무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니까 이중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 핵심적으로 인텔 12세대 CPU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마다 CPU 코어 할당을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16개의 코어 중에서 8개의 코어는 방송으로, 뭐 남는 8개의 코어는 게임 플레이 용도로 한 대의 PC에서도 마치 두 대의 PC처럼 즉 투컴과 같은 상태로 분할하여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송 송출과 관련된 셋업 또한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쾌적하고 빠른 구동 상태의 환경을 저희 원특컴에서 제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i9 12900K의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해줄 쿨러는 NZXT사의 크라켄 X63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 최대 1800rpm의 팬 속도와 더불어 38dB이라는 일체형 수능 쿨러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팬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자, 이 기존 세대 대비 냉각과 소음 등에서 진보한 형태로 제작된 7세대 펌프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오랜 기간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뛰어난 내구성과 품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냉각 성능이 효율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냥 이거저거 쿨러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눈 딱 감고 NZXT사의 제품을 선택하면 실패는 없다입니다. 샤넬 매장 가서 눈 감고 아무거나 딱 집어들어도 샤넬은 샤넬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쵸? 자, 다음으로 마더보드입니다. 에이수스사의 프라임 Z690P 와이파이 D4라는 모델이 지금 오늘 채택이 돼서 이렇게 빌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14+1 페이지의 전원부를 탑재하여 오버클럭은 물론
P코어와 E코어를 위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전원부 옵션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 DDR4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로서 DDR5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성능상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뒤처지는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게끔 효율적으로 그런 지원이 되고 있는 보드입니다. 또한 PCI Express 5.0을 지원을 해서 아수스 옵티메모리 2세대를 지원하고요. 안정적이고도 높은 속도의 메모리 오버클럭도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원부 좌측과 상단에 큰 대형 방열판이 탑재되어 있어서 오버클럭에 대한 효율적인 세팅이 가능하며 바이오스 단계에서의 또 UI를 또 안락하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도움이 되고, 가격대도 30만원대 안짝으로 Z690번대 칩셋 보드 치고는 상대적으로 착한 가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USB 포트도 후면에 6개를 가지고 있어서 여분의 추가 확장 용이하고, PCI 익스프레스 슬롯 또한 또 분명히 있어서 내장형 PCI 기기들을 구성할 때에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메모리 구성입니다. 삼성전자 DDR4 3200 클럭으로 16GB 2개를 듀얼 채널로 장착을 해서 총 용량은 32GB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용량 구성과 같은 경우에 방송과 게임, 플레이 모두에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원래는 이제 그냥 게임만 플레이 하는 거라면 단순 16GB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CPU와 똑같이 OBS나 엑스스플릿 등에서 방송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하고 또 게임 플레이도 해야 되고 송출에도 할당이 되다 보니까 32GB 구성이면 메모리 점유율이 약 40%에서 60%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클럭이 좀 더 높은 등급의 동작 속도를 가지고 있는 튜닝 메모리를 활용을 해서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되면 보다 더 높은 등급의 프레임 수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 참조를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PM9A1 M.2 NVMe 프로토콜이 적용된 1TB 용량입니다. 국민 스토리지죠. PCI 익스프레스 4.0 인터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3D 낸드 구조 방식으로 TLC 메모리 타입에서는 현존하는 가성비 최고 성능의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순차 읽기 같은 경우에 7000MB/s, 최대 순차 쓰기 속도 같은 경우에 5100MB/s의 속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17만원대 가격대에서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을 정도로의 속도를 보여주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리 국민 SSD가 아니겠죠. 게임 플레이 시에 빠른 로딩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3D 그래픽 작업 같은 경우에서 모델링, 렌더링 구동 시에도 매우 빠른 읽기 쓰기 속도를 보여줌으로써 스토리지로 인한 레이턴시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서브 스토리지로는 시게이트사의 바라쿠다 7200rpm 2TB 하드 1개를 장착하였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장착은 필요한 용량 감안해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큰 용량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네. 자, 이 원컴 구성 방송용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파츠입니다. 그래픽 카드이겠죠. 현재 160만원 가격을 보여주는 기가바이트사의 지포스 RTX 3080 Ti라면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래픽 카드임에는 틀림이 없죠. 정말 안 돌아가는 게임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자, 이 최근 들어와서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나와 가격 추이를 저희가 쭉 확인해 보니까 최고점이 무려 240만원이었는데 이게 불과 약 4개월 전 가격입니다. 이제 이 이상은 앞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가격 변화는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이 출시가 가격 당시가 $1200 좀 안 됐었으니까 거의 얼추 비슷한 금액까지 내려왔으니까 말이에요. 러시아 쪽에서 채굴 시장으로 들어갈 그래픽 카드가 전쟁으로 인해서 다소 소강 국면을 맞이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인 가격도 아시는 것처럼 약보합세로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급면에서 그래픽 카드 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계속해서 인텔이 출시하고 있는 아크 그래픽 카드와 ATI 라데온 7700XT 등 7000번대 그래픽 카드, 그죠? 신규 그래픽 카드도 계속 앞으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픽 카드 시장은 예전 코인 사태와 더불어 발족된 그런 가격대라는 이제 크게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다시 그래픽 카드로 돌아와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게임 플레이 시에 적정 수준의 옵션을 조절을 해서 스트리밍 시에 프레임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엑스스플릿이나 OBS와 같은 방송 송출 관리 프로그램의 운용과 더불어서 12900K에 내장된 그래픽 카드의 인코딩에도 그런 활용을 하는 등 여러모로 그래픽 카드의 리소스를 안분하고 할당을 해서 게임 플레이와 더불어 최적의 방송 송출 환경을 구축하여 출고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케이스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케이스는 NGXTC사의 H510 플로어 맷 블랙 색상의 제품의 케이스입니다. 이제 상당히 원활하게 유입되는 공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전면 타공망의 설계부터 내부 베일을 안배한 점이 참 돋보이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뭐 케이블 스틸 커버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공간 활용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또 이제 원터치 방식의 측면 강화 유리 패널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확인 및 튜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면 상단에는 USB 3.2 Gen2와 Type-C 포트가 자리 잡고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뭐 스마트폰이나 외장형 저장 장치 같은 거를 PC에 쉽게 연결할 수 있어서 그런 편의성도 돋보이는 그런 케이스네요. 전원 공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사의 포커스 골드 GX 1000W 등급의 풀 모듈러 타입의 제품입니다. 자, 이 3080ti의 TDP가 350W인데 플로드 시에는 당연히 더 높은 전력 소모를 하기 때문에 CPU의 사용량도 감안해서 넉넉하게 파워를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에 시소닉 포커스 1000W 정격 제품은 사용 스펙에 걸맞는 정말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하는 최상의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하드웨어 파츠는 모두 소개를 하여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체제는 인텔 12세대 CPU에 알맞게 윈도우 11 홈 처음 사용자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윈도우 설치를 통해서 꼼꼼하고 세세하게 방송 송출에 알맞게 세팅을 적용해서 엑스스플릿과 OBS 활용과 함께 실제 배그 플레이와 더불어 2사 송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동시에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 출고를 하여 드리고 있으니까 받으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께서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총 견적이 384만원으로 구성된 견적인데 딱 10대만 해서 카드 및 현금 동일 가격으로 375만원 가격 구성으로 판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잊지 마시고요. 저는 원특검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